자, 버들붕어 하킴 우리 재윤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하킴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책인데 이 27쪽에 보면 이 27쪽에 27쪽이야, 117쪽이야? 네? 27쪽이야, 127쪽이야. 20 27쪽이라고 하는 거 비로 용담의 노래 여기 부분에서 처음에 버들붕어가 비도 용담과의 그 약속을 깨고 한해 지킴이가 되지 만약에 안 하면,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그 비로 용담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해 지킴이가 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무리 한해 지킴이가 너무나도 되고 싶어도 비로 용담과의 먼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해 지킴이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한해 지킴이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하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지킴이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전쟁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가 될 수도 있고 패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하늘 지킴이는 승리를 하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늘 지킴이가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로 영담도 그거에 대해 반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짝짓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하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재윤아 마이크 꺼져 있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비료용담에게 물어는 보겠습니다. 비료용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론 비료용담한테 욕 엄청 먹겠지만 비료용담이 이 책에서처럼 허락해 준다라면 하늘 지킴에 나갈 것이고 비료용담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59쪽 지혜를 바다를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황금 잉어는 하킴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솔방울 병에 걸려 비늘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황금 잉어라면 죽더라도 하킴을 이렇게 비늘이 솔방울 병에 걸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해 지킴인 하킴을 끝까지 가르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안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제가 실제 제가 황금 잉어라면 제 몸 관리를 하느라 하킴을 지키거나 가르치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 황금 잉어의 마음이나 뭐 마음씨금 능력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하킴을 가르치고 열심히 뭔가 비법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전수해줘서 하킴으로 좋은 한해 지킴이로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뭐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바로 하늘 지킴이를 키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제자를 좀 더 키워가지고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에 그 하킴이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대왕치인 황금잉어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린 명령.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 지킴이를 능력이 없더라도 키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지우 씨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당연히 그 후계자를 잘 키우는 것들이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마지막 임무이고 또 자기만이 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리고 또 자기가 어차피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도 당연히 이 책에 나와 있는 대왕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처음에 잠시만요. 여기 황금 잉어의 죽음에서 그 아이언 투스랑 그 대결을 펼치고 이겼는데 그때 황금 잉어가 죽고 하는데 만약에 나라면은 황금 잉어가 죽을 때 꽃이나 그런 거를 보통 사람이 죽을 때도 꺾어주는데 자신이면은 어떠한 꽃을 꺾어줄지 그거를 할 건데 저는 일단은 비로 용담보다 비로 용담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러한 꽃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로 용담도 나의 친구니까 진짜 잘해주는 것도 좋고 근데 황금이모는 나의 스승이니까 친구는 스승보다 조금만 낫다. 그냥 보통은 친구랑 스승은 이 정도 차이.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친구한테 준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지만 그래도 친구의 정은 떨어지지 않게 친구한테 줬던 꽃이랑 비슷한 그런 거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질문이 정확히 뭐야? 그래서 지우. 나라면은 황금이가 죽을 때 무슨 꽃을 꺾어다가 줄지.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물고기들인데 뭐 어떤 곳을 꺾어다 줄 수 있을지가 물 안에 있는 꽃이어야 되는데 물에 어떤 꽃이 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그냥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친구한테 꺾었던 것처럼 그거 친구한테 비로용감의 노래에서 친구한테 꺾었다가 꽃을 준 것처럼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친구한테 줬던 그 꽃보다 조금은 높지만 친구의 꽃처럼 비슷한 꽃 이런 걸로 표현을 해도 좋아요. 네, 저는 뭐 제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일단 국화꽃으로 추모를 하기 때문에 국화꽃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왕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꽃이 있다라면 그 꽃을 준비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뭔가 그런 꽃이 하는 게 그 생화 같은 뭔가 살아있는 꽃이 아닌 직접 그 뭔가 그 하킴이 만들어서 주는 그 황금 인화의 비늘로 만든 그런 이렇게 꽃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그 황금 이어도 좀 더 그 자신의 비밀로 만든 꽃이니까 좀 더 의미 깊어할 수 있고 잘 아낄 것 같은 그런 꽃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잉어 그 지혜의 바다를 찾아가라 해서 그 황금 잉어가 그 원래 황금색 비늘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를 자세히 나타내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황금 비늘이 됐던 이유를 자신이라면 어떻게 황금 비늘을 갖게 됐는지 황금 잉어가 그거를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 황금 이용화가 그 지혜의 바다를 지혜 바다의 제자니까 지혜를 계속 배워오면서 지혜를 배움과 동시에 황금이 살짝씩 되면서 그러면서 황금 이용화가 황금 비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음악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거야? 네? 음악 소리 안 들려? 너희들은? 지금 옆에 유언이 있어갖고 아, 그랬어? 그래. 진행해, 지우. 그럼 이제 저는 뭔가 그 앞 이야기에 상관없이 그 황금 잉어가 그 원래는 아니었는데 황금으로만 황금 그 비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보자면 황금 잉어가 옛날에 뭔가 노란색 든 음식이나 뭐 그런 거를 스승님한테 배우면서 많이 먹거나 뭐 그런 걸 스승님이 추천해줘서 그걸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에는 회색이나 뭐 그런 다른 색이었는데 지금은 그 황금빛 그 노란색 뭐 그런 가지고 그 황금빛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 네, 저는 이 지혜의 바다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자신이 이겨내고 거기 가서 배움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그런 과정 그 지혜의 바다 거북이와 입맞춤 하면은 그 황금빛으로 물든다는 것들은 그 오랜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달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황금빛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있는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이거 항말 전투에서 라지 마우스가 죽고 아이언 투스가 대왕치가 되는데 거기에 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라면 어떤 꾀를 보여서 내가 대왕치가 됐겠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부터 해야지. 저는 거기에서 싸워갖고 일단은 아이언투스 할 때 일단은 와갖고 하는데 전보다 실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핑계로 그래서 그냥 방심하고 싸우게 하다가 그냥 어떨 때 나가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지 마우스가 죽게 되고 그러다가 나서서 그건 내 실력이 아니었다 하하하 하면서 그냥 거기서 대역전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아이언 투스라면 상대에게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내 아군을 숲이나 뭐 그런 데 이렇게 숨겨놓고 내가 싸우다가 상대편이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나의 아군에게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힘을 쫙 펴게 만들어가지고 대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지 마우스가 대왕치니까 나지 마우스가 죽거나 그래야만 대왕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군을 불러내어가지고 내가 아이언투스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아군들을 불러가지고 상대편 만드는 그런 꾀를 만들어서 상대를 속여서 꾀를 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 네, 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쿠데타를 일단 일으키지 않겠고 저는 그냥 열심히 공을 세워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어떻게 수를 써갖고 가장 우두머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잠시만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에서 블랙 데블이 원래 그 항마을 전투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나라면은 잠시만. 만약에 나라면은 거기에 있는 전투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 같았으면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내가 혼자 갔다가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하킴의 하킴의 그 모험 의도는 그 지혜의 바다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니까 바다를 일단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강에 떠나가게 되니까 나는 그때를 이용해서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죽이고 하킴이 돌아올 때 이거 뭐야 하면서 다 같이 혼자서 괴롭게 하면서 죽이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투에 참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선배 질문이 정확히 뭡니까? 질문이 만약에 나라면은 그 블랙 데블이 나라면은 거기 여기 전투가 뭐였더라? 여기 블랙 데블이 또 종어가 그거였던 곳이 있는데 종어가 예전에 종어가 그거였던 게 있는데 어딨지? 여기 그냥 설명해줘, 지우야. 아무튼 거기에 블랙 데블이 어디 옛날에 종어가 멸종되고 있는 곳을 보살펴주는 그게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책에 나올 때 거기에서 블랙데블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나라면은 거기로 가서 그거를 말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그냥 거기서 살다가 기회를 노려서 거기를 할 것인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나는 거기 전투에 참가할 것인가 안 참가할 그 것인가. 나가 누군 거야? 나가 블랙데블인 거야? 누군 거야? 블랙데블. 네. 제가 블랙데블이라면 일단은 자기 영토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 토종 물고기들의 영역을 차지해야 블랙데블 그 무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거라서 어차피 싸울 거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성배랑 같은 생각으로 어차피
자기도 영역도 넓혀야 되고 자기가 번식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이 좁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다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죽더라도 그래도 토지를 넓히는 영토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그 지혜의 바다랑 헤어지고 마지막에 그 끝섬에 가는데 머머리 섬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 완전히 절친이었던 비로용담을 만나는데 그 비로용담이 그 하킴을 만나기 위해 그 꾀를 불렀는데 다시라면 또 무슨 꾀를 할 것인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네? 나부터 해야 되겠다. 저라면은 저 같으면은 거기를 일단은 바로 다 먹어서 일단은 거기 영양을 줄여버리려고 할 때 제가 먹을 것을 일단 다 먹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먹을 것을 구해오려고 할 때 그때 틈에 빠져나가 갖고 머머리 저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만약에 그 한 잔치가 시작될 때 음식이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 비슷하게 병든 척을 한 다음에 안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면 쓸모 없으니까 놓아줄 거니까 좀 그 책에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꾀를 내어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 뭐 저도 특별한 생각은 없고 죽은 척해서 버려지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살 길을 찾아봐야 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지우가 진짜 아주 여러 오늘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서 잘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생태 도시 꾸리찌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했었는데 이 책은 또 보니까 생태 동화라고 써 있는 거 보여? 예. 책 표지에 보면 생태 동화라고 써 있는 거. 뭘 보고 생태 동화라고 할까?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물고기를 한 가족으로 여기어갖고 민물고기를 조사하면서 그 물고기를 길러내는 그거를 보고 생태 동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윤이의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생태 동화라는 것들은 생태라는 말과 동화라는 말이 합쳐진 거지. 지난번에 생태 도시는 생태적 환경을 우선시하는 도시. 그 도시 자체가 생태를 중요시하는 도시. 즉,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도시를 꿈꾸는 것들이 생태 도시였다면, 생태 동화는 우리가 그 생태에 관한 동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이른바 민물고기들의 어떤 그런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연과 환경에 관한 어떤 그런 동화를 생태를 글감으로 하는 동화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는 생태를 위한 동화. 사람들이 생태에 관심을 갖고 생태를 보호하자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동화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또 생태 동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우 이 책이 어땠어? 지우는 이 책이 뭐 흥미로웠어? 아니면 뭐 이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지우는 이 책에서 평가를 하자면요, 진짜 전투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번 거는 어디 쪽이 이렇게
이번 어디 쪽이 이길까 이런 흥미로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삼국지 같다 보니까 근데 삼국지 비슷한데 삼국지보다 더 피가 적고 그러니까 제가 이 물고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물고기 개 물 속에 있는 그 민물고기 개의 그 삼국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채윤이는 어땠어? 여기서는 뭔가 먹이 사슬 뭔가 죽고 죽이고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렇게 그 신분이나 뭐 그렇게 자기가 높은 걸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고 되게 뭐 물고기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엄청 흥미로웠어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책은 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스토리야? 제일 처음에는 첫 부분은 처음에 응? 처음에 그 열무고들을 그 짝짓기 지켜보는 거였잖아. 뭐 물론 뭐 열먹어 짝짓기 하는 것들도 물론 이제 나와 있지. 근데 그 처음 부분에서 더 중요한 사건은 왕치해 막 하늘지킴이 하늘지킴이를 뽑기 위해서 대결을 펼치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하늘지킴이 뽑기 대결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흥미를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있지. 누가 이길까? 그리고 그 버들붕어가 어쨌든 더 자기보다 더 큰 것들을 계속 격파해간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쉬리의 등장. 쉬리의 등장. 자, 두 쉬리가 번째로 나와고 두 번째 이런 종류가 갑자기 왜 생겼지 하면서 그런 흥미를 갖게 되는 쉬리의 두 번째로는 바로 누구와 민물 민물고기 외래 민물고기라고 안 되겠다. 고유종,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와 누구 합기 외래종 물고기와의 뭐 대결 전쟁, 대결, 전쟁. 싸움. 요 부분들이 계속 그 싸우는 전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지우 입장에서 삼국지를 좋아하는 지우 입장에서는 이런 전투 씬을 상당히 또 흥미롭게 또는 마음 아프게 읽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종물고 외래종 물고기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이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하킴이 어디를 찾아가는 거? 지혜 바다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 험난한 여정. 험난한 여기서 이제 이른바 모험이죠, 모험. 어허. 모험을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요 세 가지가 요 이야기의 가장 큰 틀로서 있는 것. 어쨌든 모험, 하나 더 대결,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음, 그 지혜 바다 나올 때 지혜 바다가 이렇게 생겼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 흥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에 이제 플러스 여기 주로 이제 이렇게 주로 딱딱하고 대결 뭐 이런 거라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킴과 버들붕어와 비료용담의 뭐 사랑 이야기, 로맨스, 요 부분들이 또 이렇게 그 밑바탕에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스도 있고 모험도 있고 전쟁 대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요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동화인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 민물고기.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민물고기 민물고기의 종류. 생태에 대해서. 민물고기의 종류라던가 민물고기들의 어떤 특징이라던가 민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이른바 보너스로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생태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보너스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심지어 이 책은 여러분 책에도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록으로 아름다운 우리 민물고기 친구들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부록으로 돼 있는데 네. 블로그는 그거 그 실제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과 함께 각 민물고기들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자기가 하나하나 다 좀 잘 읽어봤다. 아니다. 그냥 사진만 보거나 그냥 패스했다. 지훈 어때? 이거를 그 사진만 보고 패스하긴 했어요. 재은이는? 근데 저도 지금 아니 잠시만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베스랑 블루기는 진짜 그 읽긴 했어요. 베스와 블루길에 대해서는 읽어봤다? 네. 음, 육식이다 보니까 제가 육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민물고기 읽기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아하 하면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베스랑 블루기는. 그 다음에 재은이는 어때? 저요? 음, 저는 뭔가 버들bun가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스토리 안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민물고기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뒷부분에 가서 이 민물고기들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진과 이름 정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더 잘 보면 좋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야? 버들bun가, 버들붕어. 이 책에서의 주인공이기도 하지. 버들붕어. 그 다음에 하키. 금강모치, 그렇지. 금강모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얼음각시. 지우야, 우리 지금 책 여기 보고 있는데. 거기 그 음. 쉬리. 그 다음에 쉬리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 네. 아마 부모님도 쉬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쉬리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게 몇 년 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거야 아마 벌써. 그 쉬리라는 영화가 있었어. 영화 제목이 쉬리였는데 사람들이 왜 영화 제목이 쉬리지? 하고 의아해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남북의 대결을 그리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쉬리가 우리 민물고기라는 걸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쉬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그러한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잉어. 잉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지. 네, 그 도시오브에 그 민물 가면은 무조건 한 마리는 나오는 그 잉어.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잉어를 많이 키우고 있고 옛날 이야기도 잉어 많이 나오고 또 잉어를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뭐 이야기도 많이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얼음치, 얼음치 나왔고 또 가물치. 가물치 나왔고 또 눈물개. 눈불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눈불개라는 이 물고기를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눈불개라는 물고기를. 그 다음 넘겨서 처음 알았는데. 강준치, 강준치도 선생님 사실 잘 모르는 물고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뱀장어, 그리고 뱀장어, 그 뱀장어. 다음에 각시붕어, 박시붕어, 그 다음에 연중모치, 연중모치도 쌤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목어, 열목어에서 아까 지우가 이 책 처음 앞부분에 열목어의 짝짓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열목어 얘기가 나왔었지. 그 다음에 미유기, 미육이 또 산천어, 산천어 같은 경우는 그 산천어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그 다음에 갈견이, 갈견이, 그 다음에
동자리, 동자개. 그 다음에 꾸구리, 쭈구리. 그 다음에 퉁사리, 퉁사리. 그 다음에 자가사리, 자가사리. 그 다음에 꺽지, 꺽지. 그 다음에 미꾸라지. 미꾸라지는 많이 보지 않았어? 네,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미꾸라지 갖고 우리 사람들이 국 끓여 먹기도 하는 거 알아? 네, 네. 뭐야 그게? 추어탕. 추어탕, 추어튀김도 있고 추어탕도 먹고. 어때 재윤이 추어탕, 추어튀김 먹어? 안 먹어? 추어튀김은 안 먹어봤는데 어. 추어탕은 먹어봤어요. 지우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봤어. 우리나라도 미꾸라지를 양식해가지고 추어탕을 하기도 하고, 요 미꾸라지를 일부러 이제 논 같은 데서 키워서 이렇게 해충이나 이런 벌레를 잡아먹는 걸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종개. 참종개, 참종개, 그 다음에 모래무지, 모래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메기, 메기, 그 다음에 황소가리. 황소가리, 황소가리, 그 다음에 은어. 은어, 은어, 그 다음에 황어. 황, 황어, 그 다음에 끄리. 끄리, 끄리. 끄리, 끄리가 나와? 수생차하고 좀 다르네. 쌤이 연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대홍갱이. 대농갱, 대농갱이, 그 다음에 베스, 베스. 베스와 블루길, 베스. 수쌤 책에는 연어라고 나오는데 너네 책에는 끄리라고 나와? 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민물고기 중에서 뭘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안 나온, 너네는 이거 안 나와? 네.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민물고기 소개합니다.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군. 수쌤하고 책이 좀 다르네. 그 수쌤 책에는 민물고기 천연기념물이라던가 급수에 따라서 사는 물고기들 그런 부분 나오고, 또 민물고기 상식 사전 해가지고 민물고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상식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민물고기들 나오고 사진 나오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민물고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 내용도 좀 읽어보고 요 사진이나 실제 보면은 그걸 구별을 또 잘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이름만 알지 선생님 보고 사실은 이거 뭐냐라고 하면 미꾸라지 정도 선생님이 아마 잉어, 미꾸라지, 붕어 이 정도 선생님이 구별할 수 있지, 다른 것들은 아마 선생님이 거의 구별하지 못하지 않을까. 메기도 알겠다. 메기 정도까지는 알겠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도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선생님처럼 잉어, 붕어, 미꾸라지, 메기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작가의 어떤 특별한 그 생각들,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책으로는 134쪽인데 여러분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책하고 여러분 책은 좀 달라가지고 143쪽이요? 134쪽 그 푸른 노래 여울이라는 그런 챕터에 있는 건데, 여기 이런 얘기 나와. 분노는 가라앉혀라. 분노는 먼저 자신을 해치고 이웃까지 해롭게 하느니. 저희가 그 34쪽 거기에 있는 거는 검은 무지개 괴물 블랙 데블인데요.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쪽수가 달라갖고 좀 뭐 달 텐데, 어쨌든 지금 쌤이 읽어준 그 문장. 분노는 먼저 자신을 해치고 이웃까지 해롭게 하느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무슨 말일 것 같아? 잠시만요. 그 화를 내면 요게 푸른 노래 여울이라는 챕터야. 푸른 노래 여울이라는 챕터에 하나를 넘겨서 비룡담과 여울각시가 사람들한테 잡혀갔고, 물속나라의 평화를 깨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건 서로 함께 있는 거야. 비룡담의 말이 떠오르자 온몸에 핏줄이 툭툭 끊어지는 것만 같았다 해서, 비룡담과 여울각시가 잡혀간 이야기를 듣고 하킴이 몹시 그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킴이 이제
분노에 찬 물파장을 터뜨렸고 그러자 꽤 큰 물고기가 황어가 분노를 가라앉혀라. 분노는 먼저 자신을 해치고 이까지 해롭게 하느니라는 그런 말을 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일 것 같아? 네? 책 안 찾아봐도 돼. 그냥 듣고 얘기하면 돼. 그냥 그 문장 그 자체를. 다시 말해줘 문장을. 네? 분노는 분노는 먼저 자신을 해치고 이웃까지 해롭게 하느니. 지우. 무슨 뜻인 것 같은 것 같, 그 분노는 일단은 자신이 분노 때문에 그 막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일단 먼저 자신을 정신 때문에 그 해치게 되고 그냥 그 자신이 아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해치니까 그 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그 정신이 없으면서 갑자기 하니까 그 정신이 없으니까 이웃도 해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윤이가 생각에는. 저도 분노를 하면 나도 뭔가 그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내 몸도 해로워지고 남도 내 그 분노를 보고 그걸 위로하고 뭐 참고 같이 화를 날 때도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정신도 해로워지고 모두 다 해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 분노가 뭐야? 재윤아? 분노. 화나는 지우. 분노가 뭐야? 분노는요, 그 음. 머리에 그 불이 나는 것처럼 그 화끈해지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막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 감정으로 표현하면 분노인 것 같습니다. 분노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건데 그 화가 아주 크게 나는 거. 아주 큰 화가 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노라고 하는데 보통 화를 내게 되면 사람 자체가 이제 우리 뭐 화병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 그 화를 내는 사람 그 자신의 쉽게 말하면 혈압도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섣부른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면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려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남도 해치게 되고 자신도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분노가 아닌 좀 차분하게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나쁘기만 할까? 아니요? 분노에 좋은 점 없을까? 분노에 좋은 점 있습니다. 지우 어떤 점? 그런 거를 간절히 말하면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이 뭐 내가 그 잘못을 해서 그렇게 분노가 나는구나 해갖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게 되면은 나도 그 이웃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윤이. 자기가 화나는 감정을 남한테 표현할 수 있다인 것 같아요. 분노가 그 화가 끌어올라야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힘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늘 차분한 것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냉정한 경우에 어떤 일을 이렇게 힘차게 추진하게 갈 어떤 그런 힘은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아닌가. 물론 그래서 이제 분노 그 가장 현명한 사람은 그 분노의 그 에너지는 가지고 있대.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해야지 분노라는 그런 감정을 너무 섣불리 폭발시켰다가는 오히려 해만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와. 자, 이 말은 또 어떤 뜻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강마다 물맛이 다르고 물고기마다 비늘이 다른 법이야. 모든 생명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있어. 너와 같은 물고기도 필요하고 나와 같은 물고기도 필요해. 넓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베스나 블루길 같은 사람이 있나 하면 너나 나 같은 사람도 있는 법이야.
사람이라고 모두 나쁘지만은 않으니 먼저 화를 가라앉히려무나. 이거 무슨 뜻일까? 재윤이. 그, 그 화를 내가 남이랑 다르다고 같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안 좋은 것에 비유하기, 나쁜 거에 비유하기보다는 모두와 다른 생각과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지우. 에? 지금 쌤 읽어준 말이 어떤 의미 같아? 강마다 물맛이 다르고 물고기마다 비닐이 다른 법이야. 모든 생명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있어. 사람이라고 모두 나쁘지만은 않으니 먼저 화를 가라앉히려무나. 무슨 뜻이야? 그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 강이랑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물 맛이 다른 거랑 물고기마다 그 비늘의 색깔이나 그런 게 그 만질 때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게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섭거나 막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화를 가라앉혀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비료용담이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게 된 버들붕어가 하킴이 아주 분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쁘다. 사람들은 물속 나라를 다 파괴하고 나쁜 짓만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쏟아내자 요 설득하는 황호가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뭐하진 않다? 똑같지는 않다. 아니,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 부정적으로 나와. 이 책 안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나와. 골프장 강가 옆에 골프장 만들어 가지고 강에 사는 물고기들 죽게 하는 사람들 또그 비 올 때 독극물 부어갖고 죽이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사람들, 또 물에다가 뭐 이렇게 뭐 폭탄 같은 거 터트려 갖고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 그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다. 또 이 외래종도 자기들이 헤엄쳐온 게 아니지. 네. 베스와 블루길이 자기들이 헤엄쳐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잖아. 누가? 거기 미국에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스를 잡아갖고 외래종을 거기다가 풀어갖고 물고기들 다 먹어서 없어지게끔 음. 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그 사람들이 나빠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 하지만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착한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러한 그 물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지 환경 생태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흔히 이른바 일반화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 다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있다고. 근데 과연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쁠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 나빠, 일본 거 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나로 규정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한 면을 보고서 그걸 전체 일반화시키는 그런 잘못들,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거는 지우나 재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재윤이가 지우를 한 대 때렸어. 그렇다고 해서 재윤이 쟤는 폭력배야. 쟤는 폭력적인 애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냥 그 시간, 그 시기에 지우한테만 그런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전체로 해석하는 것들은 너무 성급한 판단, 성급한 일반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책에서 보면
선생님 책으로는 177쪽인데 이런 얘기 나와.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런 말도 나와.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와 친구들의 소망이 뭉쳐져 큰 힘이 되어 되살아날 거야.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힘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차차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알아? 저자 작가가? 작가가 박윤규. 박윤구. 박윤규 선생님은 바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어져 있다, 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지혜의 바다가 이렇게 말해. 우리 조상은 1000년을 살았지만 나는 겨우 600년 남짓 살았을 뿐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자신들도 한때는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였고 또 한때는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이었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잊고 자연을 너무 많이 갉아먹고 편한 대로 바꾸었어. 그러다가 오늘날 같은 빠지게 될 거란다. 결국 그 위험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박윤규 쌤님은 세상이 모두 하나로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또 사람들이 과거 한때는 네 발 달린 그런 정말 짐승이었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였다. 이게 뭔 말이야? 저요. 지우. 그 사람으로 환생되기 직전에 음, 살았던 그때는 자신이 물고기였다가 물고기가 죽고 그거를 죽고 환생을 해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단지 기억을 잃었을 뿐 그 전에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전에 그 짐승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때도 사람이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무작위일 뿐 환생되는 거는 그 물고기가 되나 새가 되나 막 그 환생되는 것은 뭐 똑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 그니까 그거를 알았으면은 하는 그런 그 지은이의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통 불교 같은 경우에 환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윤회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또 다시 뭔가로 태어나고 또 그 전엔 전생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동물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윤회론적 관점이 이 책에는 담겨 있는 거지. 또는 윤회론적 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죽으면 선생님이 죽으면 이제 뭐가 돼? 흙이 썩어서 분해가 되잖아. 분해가 되어서 때로는 내가 나의 그 영양분을 그 식물이 빨아먹으면 내가 꽃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나무가 빨아들이면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식물을 다시 뭐 토끼가 뜯어먹으면 내가 토끼가 되는 거지.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서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뭐라는 거야?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누구의 생각인 거야? 이 작가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우와 재윤도 맞아. 생각해보니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아니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야. 라고 볼 것인지 아니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있는 거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등등 사람마다 우리란 존재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 저자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 그걸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면서 이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78쪽 선생님 책으로는 178쪽에 이런 문장도 나와.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썩을 만큼 썩고 나면 거기에 새싹이 난단다. 세상이 오염될수록 평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지는 법이지. 새로 솟는 생명의 힘은 세상을 파괴하려는 힘보다 강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란다. 라는 식으로 어,
그 세상이 썩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뭐 평화가 생겨날 거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가 심하다고 그러고 환경 위기가 심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는데 그래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롭게 뭐 할 거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싹 틀 거다. 새로운 평화가 시작될 거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 응? 예. 그 전쟁 때문에 파괴되고 하는데 그 전쟁 때문에 파괴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쟁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이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싹 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 저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운을 보태기 말이 위한 없는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란다라고 해서 그런 세상, 평화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생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문장도 나와.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넘어서게 되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평선을 넘어선 것처럼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깨달았어. 내가 바라는 것도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멈추지 마라. 오직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라는 식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는 그냥 뭐 하라는 거야? 멈추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지금 북한이 막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막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높아져 가고 도대체 이러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기후가 자꾸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후위기, 환경위기 때문에 곧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지혜의 바다는 우리들에게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의 바다 이야기는 이 버들붕어에게 하는 버들붕어 하킴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야? 재윤이에게, 지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재윤이와 지우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 그래 나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뭔 헛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분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죠. 지우는 이 버들붕어 홧김이라는 책을 읽고 뭘 느꼈어? 뭘 느꼈냐? 어떤 마음을 가졌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었어? 사람이 음, 독을 푸는 거, 부었는데 그것에 아무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민물고기에서는 몸을 던지면서 그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희생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윤이는? 뭔가 새로운 거에 모험하는 뭔가 버들붕어 홧김의 이야기 같은 거가 우리 생활에 적용되면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어서 뭔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버들붕어 홧김이라는 어떤 이런 책은 스웸 보기에 이거는 뭐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 싸우고 막 이런 얘기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 작가의 어쨌든 또 깊이 있는 철학,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민물고기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상식과 교양을 또 쌓을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책이야. 미생물의 신비 발효라고 해서 발효에 관한 책입니다. 발효.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 들어봤어? 아니요. 발효 음식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발효 음식 여러분이 오늘도 먹었을 거야. 뭐? 김치. 김치. 그치, 김치가 김치. 대표적인 발효 음식들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발효 음식에 관해서 발효에 관해서 무조건 하나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급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있을 거예요. 김치가
그 반찬 중에 하나는 꼭 나와요. 재현아, 너도 그거 느꼈지? 계속 김치 나온다는 거. 김치가 자, 꼭 나와요. 그래. 그래서 김치가 왜 꼭 나오는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지우가 많은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 그 진행을 활발히 한 점 아주 돋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음. 안녕히 계세요.